4월 16일 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포항과 경주 등 영남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극심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연합은 최근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방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김원호 활동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확산돼 있습니까? 네,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2021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2022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해서 22년에 37만 그루가 감염되었는데 이제 23년 작년의 경우 그 3배에 달하는 106만 그루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네. 산림청은 올해 감염목을 80만 그루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방제가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네. 지금과 같은 확산세라면 100만 그루 이상이 감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00만 그루 이상을 추측하고 계신데 특히 이게 지금 포항과 경주 등 영남 지역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들었는데 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포항, 경주를 비롯해서 이 경북 지역의 경우 이 산림의 특성상 소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소나무가 분포하는 비율이 약 20% 정도라고 본다면 네. 포항, 경주 같은 지역은 40에서 음. 50%까지 이제 소나무가 음. 분포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포항 현장을 가보시면 남구 동해면, 호미곶면, 구룡포 장기면 그리고 쭉 이어져 있는 경주 간포읍까지 이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서 감염 벨트를 쭉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미곶면 구만리 해안도로 같은 경우 소나무 숲이 아주 심각한데요. 네. 붉게 변한 나무뿐만이 아니라 하얗게 말라서 이제 쓰러지거나 부러진 음. 고사목들을 쉽게 볼 수가 있고 네. 저희가 확인하러 갔을 때는 도로 안전 펜스까지도 좀 덮치고 있는 음. 나무들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40~50% 정도의 소나무가 또 우리 지역에 있어서 피해가 더 큰 것 같은데 예. 재선충병 방제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게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현장에서 방제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게 작업을 하십니다. 근데 네. 이 방제 전략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방제 예산의 경우에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좀 대폭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병 자체를 좀 기후 재난 차원에서 접근해서 방제 예산을 좀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방제 전략을 세워야 했는데 네. 좀 뒤늦게 방제 예산을 좀 작년에 좀 증액을 했지만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것 같다고 좀 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감염이 어디서부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지 예찰을 분기별로 했어야 되는데 네. 이 또한 이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찰이 적극적으로 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확산된 뒤에 감염된 나무를 확인하고 방제가 이어지는 방식이 되다 보니 음. 확산세가 더 커진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 소나무 재선충과 매개충이 활동하기에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되었지만 네. 이 소나무는 기후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좀 더 취약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음. 또 이제 누적되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지금 열심히 방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 소나무 재선충병 그러니까 재선충병 확산이 비단 이 소나무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리면 이 소나무는 적어도 2년 이내에는 완전한 말라 비틀어진 이제 음. 고사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사목들은 대형 산사태와 산불 같은 이 기후 재난에 이제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이제 경북 지역의 경우 산지가 많고 산의 경사도도 많은 지역이 많고 또 이제 민가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이 네.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타지에 비해 월등히 높다 보니까 방치된 고사한 이 소나무림이 생길 경우 이 소나무들이 이제 민가를 덮칠 수도 있고 음. 또 대형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이제 굉장히 크고 마찬가지로 이제 산불이 발생할 위험도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좀 안타깝지만 이 확산세가 좀 늦춰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5에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송이 채취 음. 농가들의 타격이 어. 좀 많지 않을까 싶은 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숲 생태계가 황폐화되면서 이게 어떤 결과로 또 다른 병해충 또 다른 네. 생태계의 변화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음.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두렵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예예. 이 확산세가 극심해서 지금 기존의 방제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방제 방식 자체가 이 지금의 방제 방식 말고는 더 새로운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거를 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좀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굉장히 좀 크게 좀 편성을 하고 또 지역 지자체의 살림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력 규모가 좀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음. 굉장히 좀 넓힌 상황에서 네. 좀 국가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면서 어떤 소나무림은 좀 어떻게 더 지킬 것인지 그리고 꼭 확산세를 막아야 하는 지역은 어딘지 이런 종합적인 전략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나무림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또 행안부 환경부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함께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네. 그래서 좀 22대 국회 차원에서 좀 재난 대비 기후 위기 대비 이 차원에서 좀 예산을 좀 많이 집행하고 좀 사회적 공론화를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예산과 인력,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최근에 총선도 있었는데 관련 공약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치권의 관심이 적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혹시 이제 관련된 공약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좀 특히 경북 지역의 경우 공약집을 통해서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을 언급한 분들이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음. 좀 더 안타까운 건 이제 포항, 경주, 안동과 같은 지역이 문화유산과 이제 경관이 좋기 때문에 이런 문화유산과 자연 경관을 소나무 숲을 이용해서 음. 좀 산림치유센터나 이런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런데 네. 만약 현장에 와보셨다면 이 황폐하게 변한 이 소나무 숲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지켜야지 이게 관광 자원도 활성화될 텐데 이런 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음. 그 부분도 좀 아쉽고 이게 또 주민들의 안전 차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조금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경북 지역의 경우 작년에 산사태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네. 그런 산사태와 관련된 공약 언급도 좀 없었기 때문에 좀 음.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이 소나무 위주의 조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재선충병과 관련해서도 이 수종 전환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소나무 자체가 이 경북 지역과 같은 이 위도와 이 기후대에 잘 적응한 나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나무가 자연적으로 잘 처리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네. 근데 좀 저희가 고민하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한국 사회가 소나무 재선충병을 겪은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음. 특별법이 생긴 지도 이제 2000년대 초에 특별법이 생겼고요. 그런데 이제 수종 전환에 대한 얘기가 이제서 나온다는 부분도 좀 아쉽고 그리고 이게 어떤 지역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조림할지와 과연 그 조림할 나무들을 좀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어떤 수량을 준비된 수량이 있는지 이런 점들이 좀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숲이 복원이 되려면 적어도 30년이 필요하고 나무가 자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당장 수종 전환을 한다고 해서 이제 5m, 10m 되는 소나무들이 사라진 자리에 5m, 10m 되는 또 다른 화렵수들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30년 내지는 50년 동안 계속돼서 관리를 하고 또 새로운 조림을 하고 나무들이 커가는 걸 잘 지켜줘야 될 어떤 과정이 있는데 네. 지금 준비가 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음. 거죠. 그래서 좀 더 사회적 공론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종 전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간적인 여유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예예. 앞으로 그러면 이런 좀 재선충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제일 큰 건 이게 이제 단순히 소나무를 어떻게 방제하겠다, 어떤 하나의 병해충을 어떻게 방제한다 해서 이제 뭐 지자체 산림 담당 어떤 공무원분 혹은 산림청의 어떤 분, 이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가 처음으로 겪게 되는 기후 위기로 인한 굉장한 재난 상황이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좀 다양한 접근, 재난 대비, 생물 다양성 악화에 대한 대비, 또 산지가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 음.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 차원과 국회 차원에서 좀 총력적인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남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상황과 또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김원호 활동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